네. 개인회생이랑 워크아웃 비교해 주셨잖아요. 아주 정확한 정보로. 네네네. 근데 워크아웃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시던데 네. 그게 뭐가 있죠? 요새 채무 조정 제도를 이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신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채무자들이 어쨌든 정보가 좀 부족하니까 꼭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 제도 외에도 이자를 감면해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정보를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연락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딱히 개인회생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업자 대출 받아보셨어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대출 많이 받아보셨어요? 봤죠.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이제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돈을 이제 빌리게 되면 보통은 그 보증기한이 1년마다 갱신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1년 뒤에 전액 상환이 아니고 보통은 만기 연장하면서 이제 보통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이분이 모르셨어요. 그래서 사업상에 돈이 다 들어가는데 눈 떠보니까 만기가 한 2, 3개월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다 갚아야 되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기 연장을 협의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만큼 이제 금융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내가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3가지가 있어요.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법원의 채무조정, 개인이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있어요. 요 앞에 3가지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을 좀 비교를 해드리고 회생과 파산을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릴 건데 대상 채권이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 됐지 않은 채권은 포함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제도에는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은 그 제한이 없다. 그래서 개인 채권자, 물품대금, 거래처 또는 사채 어떤 채권이든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다만 면책의 효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채권 포함에는 전체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신용회복 지원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채권 금융기관은 어떡하냐? 그거는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체 기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신속 채무 조정은 30일 이하 그리고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초과에서 90일 미만의 채무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이상의 연체 기간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내가 연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단 달라져요. 그리고 채무 상한에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신속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15억 원을 한도로 무담보 5억, 담보 10억 그래서 총 15억 원의 한도가 되고요.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15억 원 한도예요. 그래서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30억 원까지 된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똑같이 총 채무액 15억 원에서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그래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제 기간은 신속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최장 10년, 프리워크아웃도 최장 10년,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최장 8년인데 10년까지 늘려주는 경우들이 특수하게 있다. 그리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년, 어떤 분의 경우에는 24개월까지 단축시켜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3년, 그리고 최장 5년까지, 그리고 개인 파산은 변제 기간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채무 조정이 어디까지 되냐, 뭐까지 조정을 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신속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고 약정 이자율을 적용해준다. 그러니까 이자율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연체된 이자를 좀 감면해주는 거라는 절차고요.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고 약정 이율을 50% 인하해준다. 조정 범위가 9가지가 한도예요.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경우에는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게 조정 범위이긴 한데 이게 한도라는 거지. 모든 채무자들이 개인 워크아웃을 했을 때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이 일부 감면된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회생도 마찬가지죠. 개인 회생도 변제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만큼을 다 내고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채무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변제금이 달라질 수가 있고 소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는 만큼을 내고 나머지가 전체 탕감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채무를 다 같이 털어버리는 절차다. 그래서 청산 후 잔여 채무는 전체가 면책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법적인 성격이 두 제도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절차가 간단해요. 왜냐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사적 채무 조정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한다는 거지 실제로 개인 워크아웃이나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채권자가
애초에 이 협약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워크아웃 자체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채권자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고 개인의 생각, 개인 파산은 그런 게 없어요. 채권자의 동의 자체가 없는 절차고 법원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 사람은 깎아주는 게 맞다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면책시켜주는, 상감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채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연체 정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신용정보원에서 이분의 연체 기록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속 채무 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신용 회복을 한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등록이 되지 않아요. 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 조정만. 그러면은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합의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용 회복을 한다, 개인 워크아웃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등록이 되고요. 2년 동안 잘 변제를 하시면은 삭제가 돼요. 그리고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변제 계획 인가 시 한번 등록이 되고 면책 시 한번 등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변제 계획이 무사히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가를 내려줬다라는 사실이 등록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잘 갚았으면은 이제 채무가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채무 변제가 완료가 됐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해주면은 이제 기록이 신용정보원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가 정보 사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책 결정 사실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게 되면은 또 개인 파산 사실이 삭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연체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채무 중에서 협약이 가입된 채무들이 비중이 어느 정도고 협약이 가입되지 않은 비중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내가 얼마 만에 정리를 좀 하고 싶냐, 천천히 좀 갖고 싶냐,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신용을 빨리 돌리고 싶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가 좀 달라지는 거고,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통은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 중에서 이제 조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 다 가능하신 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할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좀 적절하겠죠. 특히나 이제 부양가족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아예 개인 워크아웃 요건이 안 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회생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좀 천천히 길게 적은 금액을 내시면서 버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워크아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뭐가 맞는지 문의 드리면 네.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심지어는 워크아웃이 적합한 분들은 워크아웃 갔다 오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왜냐면은 회생밖에 답이 없는 분이라야만 회생에 왔을 때 수행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가 워크아웃 갈 걸, 워크아웃 할 걸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왔던 분들 중에서 워크아웃이 더 적합했던 분들은 예를 들면 회생 면책 후 5년이 안 된 분이라서 워크아웃 안내를 드린 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돼서 또는 사행성 채무나 이런 것 때문에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아예 회생을 고려할 수 없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워크아웃 쪽으로 한번 다녀오셔라라고 안내를 드리죠. 네, 이상입니다.